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케팅 스피치를 도와드릴 아나운서 심지민입니다. 앞으로 제 채널에 이 마케팅 스피치에 관한 컨텐츠들을 많이 업로드를 하려고 해요. 대부분 저한테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냐, 스피치를 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하냐,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나운서, 쇼호스트, 프레젠터 이런 여러 가지 직업 활동을 통해서 깨달은 스피치에 관한 인사이트를 마케팅 스피치라는 이름으로 녹여봤어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께서 실생활에 바로바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마케팅 스피치에 관한 내용들을 주로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말을 좀 멋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그게 곧 태도가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이 지나게 되면은 그 사람의 말과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의 인격을 가늠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의 말과 행동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여지게 만들 스피치, 그리고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바를 조금 더 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그런 스피치가 마케팅 스피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혹시 여러분이 좀 궁금하신 내용들, 이런 주제로 좀 컨텐츠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원하시는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컨텐츠 제작하는데 꼭 내용을 참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마케팅 스피치에 대해서 제가 왜 이 컨텐츠를 만들기로 결심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보통 말을 잘하고 싶다, 스피치를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그 두려움이 좀 깔려 있으신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 앞에 서서 말을 할 때 막연하게 느껴지는 그 공포감, 긴장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내 실력을 발휘 못하는 것 같고, 나는 몇 날 며칠을 밤을 새면서 이만큼 준비를 했는데 그만큼 발표를 못했으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그쵸? 근데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발표할 때 떨리는 건 당연하다. 실제로 한 연구 사례를 좀 살펴보면요. 1990년대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를 하던 독일 심리학 및 정신지체의학연구소 디어크 헤란머와 클레멘스 키르슈바움은 학생들에게 3명의 심사위원 앞에서 발표를 하는 사회 스트레스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 결과 아주 짧은 시간 발표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평가에서 비롯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사람들의 평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내가 이렇게 말을 더듬으니까 얼굴이 빨개지니까 나보고 되게 루저 같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과 공포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근데 발표자의 마음속에는요, 이미 3가지 카테고리의 평가자가 존재합니다. 어떤 평가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앞에 있는 타인이겠죠. 청중, 심사위원, 면접관, 상사, 아니면 연인, 이런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평가자가 뭐냐면 과거에 나를 평가해줬던 사람들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어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학창시절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나 지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 과거의 나의 스피치에 대해서 평가를 했던 사람들 역시 현재도 평가자로 존재를 합니다. 그때 특히 많은 상처를 받았다,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럴수록 여전히 과거의 그 평가자가 현재에도 평가자로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3번째 평가자 누가 있죠? 자기 자신이죠. 나도 나를 평가하잖아요. 심지민 지금 한 일주일 동안 발표 준비했으니까 잘할 거야. 한 100% 할 거야. 해낼 거야. 이렇게 믿는 나 자신이 있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준비를 많이 못했어. 그리고 내가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저 평가자의 표정이 별로고 내 말을 제대로 안 듣는 걸로 봐서는 내가 결국은 기가 죽어서 한 50%밖에 발표를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평가자 가운데 자기 자신도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발표 자리에 가면 이 수많은 평가자로부터 시시각각 점수표가 매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럽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 있죠? 방송하시는 분이 될 수도 있고,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미디어에 노출이 되는 여러 이제 유명한 셀럽들 같은 경우는
특히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된 사람일수록 정말 말을 잘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켜켜이 쌓인 과거에 자신을 평가했던 사람들과의 이런 결과에 의해서 나는 발표 잘할 거야. 별로 무섭지 않아. 라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자리에 가든 간에 크게 긴장하지 않고 내가 준비한 그대로를 쏟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모든 사람은 생소한 환경에서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특히 그 사람이 어떤 결정권을 쥐고 있다. 나의 어떤 입사 아니면 영업을 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따내야 되는 수주가 달려있다. 아니면 연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내 마음을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그 결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앞에서 떨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떨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될까요?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평가자들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준비가 돼 있을수록 안 떨 수 있겠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명인들, 방송인들, 발표의 경험이 수년간, 수십 년간 쌓인 사람일수록 떨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케팅 스피치에서는 이런 얘기를 주로 하려고 해요. 이런 평가자들로부터 철저하게 대비를 하려면 단순히 목소리만 가다듬어서 비주얼만 완벽하게 세팅을 해서 아니면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그것만 달달 외워서 목표를 달성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내 마인드부터 잘 정돈을 하고 그리고 상대에 대한 분석, 내가 이 사람을 설득하려면 이 사람한테 제대로 잘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상대에 대한 어떤 심리나 상대에 대한 철저한 준비 그리고 심리적인 요소도 분명히 대비가 돼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준비들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전략을 수립해서 연습 또 리허설을 통해서 제대로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겠죠. 이렇게 마케팅 스피치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설득과 설명과 유혹이 필요한 다양한 상황에서 적재적소에 좀 활용할 수 있는 스피치의 기본기를 좀 채우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피치에 관한 얘기도 많이 하겠지만 저는 주로 영상이나 책 이 두 가지에서 스피치에 관한 팁이나 인사이트를 좀 많이 얻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보고 혹은 어떤 영상을 보고 어떤 강의를 듣고 이런 내용은 우리가 마케팅 스피치를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또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되시나요?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해주시고요. 앞으로 마케팅 스피치로 여러분의 스피치를 열심히 코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